날이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강의 시작할 때는 여름이었는데 이제 강의가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3강으로 김지아의 생명운동과 오늘날의 생명평화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하다가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일순 선생의 그 어떤 생명 사상과 이제 한살림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장일순 선생의 이제 뭐 제자이기도 하고 또 장일순 선생의 그 생명 사상을 더 체계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이 생명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이제 만든 분이 김지아 선생입니다. 김지아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많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뭐 70년대는 정말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존경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감옥에서 뭐 7년 동안 사형 선고를 받고 그 7년 동안 이제 있다가 풀려난 이후로는 이제 생명운동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전향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깊게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전향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자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 이제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좀 엇갈리게 된 게 1991년도에 이제 그 죽음의 국판을 걷어치워라 그 기사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건데요. 원래 제목은 그 제목이 아니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김지아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제목이 아니었고 그냥 이제 당시 대학생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분신 전국이었죠. 그래서 분신을 해서 막 그 이제 학교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하는 일이 여러 차례 이제 벌어지니까 그 학생들의 죽음이 이제 안타까워서 더 이상 그런 암만 그게 좋은 일을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런 이제 사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신문사에서는 조금 더 선정적인 제목으로 해야지 이제 이게 되니까 편집부에서 이제 바꾼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지아 선생님도 나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제 그 때문에 뭐 엄청난 이제 항의 이 전화와 뭐 이런 걸 받고 아무튼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뭐 하여튼 기존에 이제 김지아 선생님을 존경했던 그런 흔히 말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많이 돌아섰죠. 그리고 김지아 선생님은 이제 그때의 그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또 상처이기도 하고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후배들이 이제 막 자기를 막 비난하고 말 하니까 자기의 뜻을 못 알아주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전격 이제 찾아가죠. 김지아 선생님 그때 원주에 계셨을 텐데 가서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때 지지 발언을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또 이제 엄청난 비난을 또 받았습니다. 저도 뭐 그때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도대체 김지아 선생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도 몇 차례 김지아 선생님하고 그게 있습니다. 이 그 뭐랄까 애증의 관계가
저도 이제 장희순 쌤은 직접 못 뵀는데 김재하 쌤은 이제 여러 차례 뵙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분이 이제 피신 시절에 제가 부산 예술대학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따로 뵙고 또 개인적으로 또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좋은 또 해주시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07년도 무렵인가 그때 이제 영남대학의 그 생명학 그 당시 이제 인문한국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HK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인문한국 그 프로젝트를 이제 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가 그 생명학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이제 신청을 하는 그 1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 후에는 생명학 대학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그 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6명 이제 연구 교수들이 그걸 이제 연구 계획서를 쓰고 어떤 그 일에 이제 참여를 한 게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김재하 쌤하고 작업을 한 건데 그게 나중에 어쨌든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는 바람에 무의로 끝났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게 됐다면은 김재하 쌤이 평생 읽은 그 생명 사상이 이제 좀 더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생명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으로 좀 정립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선정이 안 되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그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또 어떤 변화의 시점이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이제 환경운동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제 삶이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이제 평화학은 학문으로 정립이 되면서 평화학 대학원도 있어요. 근데 이 생명학 이쪽은 이제 아직도 이렇게 어떤 학문으로 정립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그런 이제 몇 차례의 그런 개인적인 또 이제 인연도 있고 그런데 저 박사 논문 쓸 때도 이제 이 김재하 쌤을 어느 정도 인용을 해야 될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김재하 쌤으로부터 동학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 모심 시천주의 그 모심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도 깊게 그에 대한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동학 사상을 정립하는데 사실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이 김재하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상 박사 논문을 쓰려고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이분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근거를 명확하게 논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시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은 논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막상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하면은 좀 가지고 올 게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다가 하여튼 박사 논문에서는 제가 거의 인용을 많이 이제 안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떨 때는 너무 이제 이렇게 비약이 많고 너무 현학적이시고 너무 막 동서를 넘나들면서 동서 고금을 넘나들면서 이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사실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굉장히 깊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불교와 또 서구 생태학과 뭐이 데야르드 사르댕의 신학과 뭐 동학을 이제 하여튼 넘나들면서 또 당시에 뭐 포스트 모던의 이런 여러 이제 뭐 드레저와 같은 이런 이제 사상가들까지도 도저히 이게 예, 저 같은 철학 전공자도 따라가기가 힘들 지경이니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이제 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종이 안 잡힌 게 사실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이분은 시인이시다. 시인으로 봐줘야지 이분을 철학자나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이제 틈이 많고 비약이 많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책이든 이 책을 그냥 시라고 보자. 긴 서사시로 본다면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또 어떤 뭐 그런 자극을 주고 지혜를 준다면은 그걸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을 이제 철학자나 사상가로 이제 보기보다는 그냥 시인으로 보면은 이제 그분이 또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이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다 뭐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수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좀 제가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이제 천도교 개벽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다뤘잖아요. 어린이 운동과 그런 통일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 그런 천도교 개벽 운동과는 이제 좀 달리 천도교 바깥에서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또 수훈의 그런 다시개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동학을 생명사상으로 재해석하면서 생명운동을 펼친 분이 이제 장일순과 김지하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진보운동과도 구분되고 또 유럽의 녹색운동과도 또 좀 다른 그런 이제 정말 한국적 개벽운동이 이제 저는 장일순 김지하의 생명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도교 내부에서 전개된 개벽운동과 달리 천도교 바깥에서 전개된 개벽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세계관의 바탕에서 지금의 문명적 위기를 넘어 새로운 생태적 문명을 이제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각성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깔고 인간의 마음보까지 바꾸는 그런 영성운동, 또 우주의 생명 원리의 바탕은 근본적 전환의 길을 제시한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하 선생님을 그 생애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원래 본명은 김영일입니다. 김영일이고 지하는 이제 필명이에요. 필명인데 원래는 지하 그 지하 세계 그 지하인데 나중에 이제 한자를 바꿨습니다. 그 목포 출생이고 증조부가 동학도였어요. 당시 그 이제 아마 진동인가 그 목포 저쪽에 이제 섬에서 살다가 증조부가 그 섬에 지주를 아마 때려 눕히고 야밤 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와서 이 목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온 걸로 이렇게 이제 수레를 하고 있는데요. 그 증조부가 김인배포의 이제 아주 뭐 그쪽에 이제 측근이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목포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살았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김재환 쌤은 어릴 때부터 환상 같은 걸, 그러니까 종교적인 좀 그런 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보기도 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이 꿈으로 그런 참상을 이제 이렇게 목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해방 공간에서 이 좌우익 간의 이런 이념 갈등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 와중에서 자기가 존경했던 선생님이 빨갱이로 몰려서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옆에서 보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는 것을 이제 어릴 때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 초등학교 이전 뭐 초등학교 그 초년생일 때 그런 아주 폭력을 일상에서의 그런 폭력을 이제 겪으면서 성장했던 그런 이제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미학과로 들어가서 이제 반유신 투쟁의 이제 아이콘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으로 이제 첫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오적 피라 사건 이 오적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시 중에 하나죠. 오적 그다음 비업 피라 사건, 민청학령 사건 뭐 이런 여러 이제 피라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제 나중에 결국 처음에는 이제 이 사형 선고가 됐다가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됐다가 나중에 이제 7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69년에 이제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을 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알려져 있듯이 이분이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진보 운동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처음부터 자기는 이제 이때 미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민중예술, 민중미학, 철저하게 민족과 민중에 바탕한 그런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그 영향이 아니고 그냥 자기는 철저하게 민족과 민중을 그냥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도 새 차원에서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새롭고 탁월한 사상과 철학을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주로 참고한 사상이 이제 서양의 생태학, 선불교, 테일러드 사르댕의 이제 신학, 그리고 이제 동학. 뭐 사실은 동학을 가장 이제 베이스로 이 사상들을 이제 이렇게 아울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회주의는 여기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원래부터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장일순 선생을 도와가지고 생명운동과 생명사상 정립에 이제 온 청려를 쏟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진보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변절도 아니고 전향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60년대 그 대학 시절부터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 변혁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알이 뭔가를 이제 고민했던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였던 거예요. 굳이 뭐 주의를 따진다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더 근본적 차원에서의 전환을 고민했던 사람이고 내면의 평화와 외적 변혁을 동시에 추구했던 사람. 그런 점에서 그는 이제 개벽파였다. 이걸 이제 요기 사르라고도 합니다. 요기 수행자 요기 사르는 이제 사회적 실천하는 그래서 그런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겸비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인도에서는 요기 사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걸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게 이제 우리 동학에서는
순세미 역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개벽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 그 중심의 씨알 같은 초점을 찾아 헤매는 한 사람의 구도자였을 뿐이지 단련된 투사나 철두철미한 혁명가가 전혀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을 뿐이지, 특히 이제 오적이라고 하는 시가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조명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뿐이지, 자기는 투사가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뭐, 김지아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아마 뭐 한두 번 정도 접했을 이야기입니다. 이 감옥에서의 이 자각, 생명에 대한 자각, 그 이야기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마침 봄이었는데 어느 날 새창살 틈으로 하얀 민들레꽃이가 감방 안에 가득히 날아 들어와 반짝거리며 허공 중에 하늘하늘 날아다녔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새창살과 시멘트 받침 사이의 틈, 빛발에 피인 작은 홈에 흙먼지가 날아와 쌓이고 또 거기 풀씨가 날아와 앉아서 빗물을 빨아들이며 햇빛을 받아 봄날에 싹이 터서 파랗게 자라오르는 것,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개가죽나무라는 풀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새삼스럽게도 그것을 발견한 날 웅크린 채 소리 죽여 얼마나 울었던지 뚜렷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생명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신성하게, 그렇게 눈부시게 내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 새창살로 바깥에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런 생명이 자라는 그 광경을 보고 생명한 거죠. 그 생명의 신비. 그게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전향은 아니지만 이미 뭐 그런 생명, 뭐 민족 이런 고민을 했던 거지만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큰 그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내가 생명 사상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동학을 탐색하는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좀 전에도 언급했던 테일하드 드 아르덴 가톨릭 신부였어요. 신부인데 이제 생물학자죠.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신부직을 이제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그 고생물학, 최신 진화론 이걸 이제 공부를 이제 이분의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동학하고의 어떤 상통성 이제 이걸 발견하고 시천주 시자를 테일하드 드 사르댕의 그 이 생명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어떤 원리 이걸 가지고 내유실용 외유계와 각지불이를 해석합니다. 거기서 시천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각을 이제 영감을 얻게 된 것도 이제 사르댕의 그 사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과학 중에서도 이제 신과학, 옛날 그런 고전 역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최근에 이제 흐름들 그리고 동양 역학, 또 사회 생태학, 선불교를 아우르는 새로운 동학, 신동학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명사상, 생명운동의 방향을 구상을 한 게 이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한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고 해요. 그것이 전 문명사적 전환운동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나아가 민초대중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개혁운동으로부터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때문에도 동학은 현대의 우리 생명운동, 생명사상의 모태가 되어야 하며 바꿔 말하면 동학의 현대적 재창조가 곧 생명사상, 생명운동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까지나 동학을 가장 베이스로 해서 다른 사상들을 이제 좀 빌려와서 동학을 새롭게
생명사상으로 또 생명운동으로 이렇게 좀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읽을 수가 있죠. 이 장면은 이제 저기 이제 천도교 대교당인데요. 1991년도 89년도에 한살림 선언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2년 후입니다. 8월 14일 날. 8월 14일은 해월 최시영 선생의 도통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지일 기념일이라고 해요. 수은 선생님 득도하는 날은 천일 기념일, 또 해월 선생님이 도통 전수한 날은 지일 기념일, 또 의암이 해월로부터 도를 받았던 날은 이제 12월 24일인데 그날은 인일 기념일에서 천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일 기념일을 이제 기념해서 특강으로 김재하쌤을 모셨어요. 원래 이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었는데 장장 5시간에 걸쳐서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이제 그랬던. 근데 그때 저는 여기는 못 갔어요. 저는 92년도에 그때 이제 동학에 인연이 됐고 요때는 아직 인연이 안 돼 있었고 저 무렵에 저는 지리산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강연한 걸 나중에 이제 문건으로 정리한 건데요. 그 문건으로 정리한 게 이제 한 40쪽 안팎으로 되는데 엄청난 명문입니다. 그냥 강연 자체가 별로 뭐 이렇게 고치고 바꿀 것도 없이 그냥 강연 자체가 뭐 하나의 그냥 아름다운 문장이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이 글은 한살림 선언에서도 좀 한 발 더 나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운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글이라는 점에서 이 개벽과 생명운동, 이게 이제 하나의 글입니다. 저게 문건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첫 그 시작을 저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저는 찢어진 사람입니다라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고백이죠. 자기 고백. 나는 찢어진 사람입니다. 생명이 파괴된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명이 파괴된 인간이 그래도 대지를 딛고 이 세상, 이 장바닥에서 숨을 쉬며 살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옥중에서 읽었던 수은해월 선생의 시천유 사상. 그로부터 내 안에 무궁한 우주 생명이 살아있고, 김재하 선생님은 이제 한울림이라는 말 대신에 우주 생명이라는 이제 말을 주로 쓰십니다. 그래서 무궁한 우주 생명이 살아있고, 내가 비록 병들고 못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의 근본에는 한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는 우주 생명이 살아있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동식물, 무기물, 우주 전체에까지 나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안에 하나로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거나 죽더라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이 안에 동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내 안에 무궁한 우주 생명이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동식물, 나아가 무기물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안에 하나의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이건 기존의 그런 어떤 직선적 시간과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을 이렇게 몇 줄로 압축을 했다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벽을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양이 동양을 침략하고 제3세계에서 인간과 사회, 문명과 문화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문명을 강요했지만 이게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이제 침략을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네들이 세운 문명, 그 기계 문명, 산업 문명은 활동하는 우주 생명을 상실한 것이었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서 수은 선생은 바로 그 지점, 생명 질서로부터의 극심한 이탈, 제국주의적 침략과 생명 파괴, 그 속에서 이제 개벽의 조짐을 발견하고 다시 개벽을 이제 부르짖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단 이 19세기, 20세기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개벽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개벽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 질서 전체가 바뀐다는 뜻이며 우주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질서, 인간의 역사적인 모든 조건도 또한 변한다는 뜻이며 5만 년의 인류 문명사 전체가 대전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개벽은 문명적 대전환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개벽은 우주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대전환이며 인간 자신의 정신의 혁명과 사회적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혁명적 전환이다. 문명사 전체의 전환이면서도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근본적 전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혁명적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냥 혁명, 그냥 어떤 사회 제도를 바꾸고 정치 체제를 바꾸는 이제 그런 혁명에 비해서 근본적 차원에서의 전환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제 개벽은 혁명과 이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벽은 어떻게 가능하냐? 김자쌤은 생명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벽은 천도요, 인사는 생명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 사회,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근원적 우주 생명의 질서로부터의 이탈이 극에 달한 현실 속에서 그 생명의 본성을 인식하고 그 생명의 본성과 질서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생명 운동을 통해서만이 개벽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문명은 이런 근원적인 생명, 우주 생명의 질서로부터 이탈한 데서 초래한 거다. 이렇게 근원적 우주 생명의 질서를 이제 천도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쌤이. 그런 천도의 문명으로부터의 이탈. 그러면서 기계 문명, 산업 문명으로 이렇게 이탈한 데서 초래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거는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통일, 농업, 여성 등 모든 분야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근대 문명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냥 인간의 그 오만으로 그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이제 이렇게 이룩해 왔지만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근본을 잃어버린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시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생명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마음보를 바꾸는 운동이다. 기존의 그런 사회주의 혁명이나 뭐 그런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유도 인간의 변화 없이, 인간의 이런 마음보를 바꾸는 거 없이 무조건 타도하고 투쟁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다시 그 어떤 폭력의 악순환이 될 뿐이고, 그게 사실 우리가 20세기에 경험한 거죠. 그런 어떤 좌우의 극심한 어떤 이념적 갈등과 혐오, 그게 그런 식으로는 좋은 세상이 안 온다라는. 결국은 내 마음보를 바꾸는
이제 그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해야 되고, 새로운 사회 양식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뭐 소비자 운동도 필요하고, 유기농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가치관 운동, 정신 운동, 각성 운동, 영성 운동.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의 문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풀뿌리 지역 운동, 생명 운동을 하고 변혁 운동을 해서 사회를 바꾸어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보가, 정신이, 넛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마음보를 가꾸는 운동이 문화 운동이다. 생명 문화 운동이다. 생명 문화 운동은 곧 영성 운동이다. 영성적인 문화 운동이 강화될 때 생명 운동, 생태 운동, 풀뿌리 운동은 따라서 강화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살림에서 그 연수원, 한살림 연수원을 괴산에 이제 그 설립을 해가지고 계속 마음살림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개벽과 생명운동에서 이제 크게 6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그 마음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것을 인간의 자기 실현이라는 용어로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보를 바꾼다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여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본래의 씨앗, 잠재력, 창조성, 또는 사랑, 뭐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이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간의 자기 실현입니다. 인간의 자기 실현, 인격적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수은 선생의 시천주, 내 안에 무궁한 우주 생명을 모시고 있고, 해우 선생님의 양천 사상, 그것을 길러내므로써 내 자신이 우주 생명의 질서에 일치하여 우주와 같이 무궁한 존재로 자기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을 보다 더 강력한 수양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우주 생명이 계시고, 내 안에 그 우주 생명은 또 이제 여러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생명력이고, 치유력이고, 사랑이고, 지혜고, 밝음이고, 신성이고, 이게 하늘의 본성이고, 또 뭐 우주 생명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또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람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또 슬픔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좀, 그게 아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내 안에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래 밝음이 있다. 본래 우주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온전히,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그 씨앗처럼 있는 그 하느님의 생명을 잘 길러내서 나의 인격과 내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체현내는 것. 이게 이제 자기 실현인 거죠. 이게 모든 운동의 이제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명 공동체 건설인데요. 결국 이제 개인의 그런 자기 실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주변으로 이제 확산돼야 되겠죠. 그래서 둘째로 문화운동에 지녀야 될 기본 내용 중에 하나는 생명 공동체 건설입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의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수은 선생의 각지부리는 공동체의 원리이며 공동체의 연결 원리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생물학적, 종다양성의 원리, 생태학의 기본 원리, 동학의 포접의 생명 원리입니다. 각지부리는 각각 부리라고 한 것은 옮길 수 없다라는, 다른 존재를 옮길 수 없는 자기만의 독특성,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마다 다른 자기만의 어떤 특성과 자기만의 어떤 그런 뭐 씨앗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저마다 실현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지부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종다양성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려면은 하나로 이렇게 이 통합하는 게 아니고 저마다 다른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이제 존중하는 그 다름을 존중하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태학의 기본 원리면서 동학의 포접의 생명 원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체와 개체, 종속, 문계 등의 다차원적, 중층적인 네트워크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단수 또는 복수 생명 공동체의 건설입니다.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 이것만이 선이다. 우리 정당만이 선이다. 우리 집단만이 선이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구원이 있고 니네들은 아니다. 이런 그동안의 이런 어떤 배타적인 사유가 우리 역사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질곡으로 빠뜨린 거죠. 조선시대 성리학이 그랬고, 뭐, 많은 이제 그런 어떤 정당과 학문이 또 종교가 이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양한 그런 단수, 다양한 복수 생명 공동체를 이제 존중하고 인정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원리를 적용시켜 나간다면 지방자치제와 같은 것이 생명 공동체 형태로 보장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자치권, 자율지배권, 분권하는 생명 생태의 기초 원리입니다. 지역 경제 중심체, 유통, 금융,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살아있는 경제 생활에 대응하는 살아있는 지역 경제를 목표로 한 지역 규모의 경제 공동체 건설 운동도 함께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대의민주주의 지금 그 양당 거대 양당 체제 이것이 갖고 오는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점들 결국은 국민의 뜻이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서 얼마든지 직접 민주주의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득권이 그걸 이제 못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이제 지방 분권이 되려면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더 내려놓고 또 시나 이런 어떤 광역 단체보다는 더 밑에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의 자치권을 더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뭐 그럼 읍면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부터 해서 집행에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이제 직접 민주주의 지역의 정치가 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뭐 보면은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이름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지역의 문화센터, 문화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기획하고 그것을 뭐 집행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 실제로 뭐 동만에도 요즘 뭐 거의 몇천억 이렇게 1년 예산이 되는데 그 몇천억의 예산이 정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역에 그냥 토건 사업 그냥 길 하나 닦는데 그냥 그걸 다 써버리느냐 정말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지역 주민이 당장 필요한 거는 복지시설들 도서관 같은 거 뭐 지역 그런 어떤 뭐 책방 같은 거 또 공원 같은 거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건데 뭐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이 대규모의 어떤 토건 사업에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진정한 지역 자치가 될 때 바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어떤 정책
이런 혜택이 이제 가능한 거죠. 사실 이게 지금은 가능한 시대에 왔어요. 왔는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1990년부터 가장 중요한 걸로 이제 이런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생태계 균형 회복. 결국 이제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해월 선생께서도 땅을 어머니 살처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땅, 무기물인 땅마저도 어머니의 살처럼 공경한다면 나무, 풀, 벌레, 짐승들과 같은 유기적인 생명체에 대해서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명 사상에 입각해서 생물학, 미생물학, 생태학을 발전시켜야 하며 밭의 독초나 독충을 구제하는데 오리를 활용한다든지 오리농법, 강물의 오염을 정화하는데 수초를 양식한다든지 하는 생명에 의한 생명의 구제, 하늘이 하늘을 먹는 이치, 이제 이천식천, 그 이치를 가지고 먹이 사슬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이제 운동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학은 이 물리주의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정신과 물질을 둘로 나누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질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새로운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과 물질을 둘로 나누지 않고 무기물, 유기물을 둘로 나누지 않고 그런 과학을 그런 과학이 진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을 오염하지 않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농업부터 해서 이제 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을 사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중도적 민족 통일인데요. 넷째는 민족 통일 문제로서 저는 일단 중도적 민족 통일이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이야기하듯이 이변이중입니다. 양극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이의 중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요 중간이 아니고 양극단을 넘어선 넘어선 차원의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가운데 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도 넘어서고 우도 넘어서야 되는 거지 좌우의 어청청한 중간 사이를 하는 게 중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극단을 배제하되 중간 사이길도 아닙니다. 진정한 중도는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도 넘어서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천도교 청무탕에서 또 그 이전에 1920년대 천도교 청년들이 늘 했던 이야기예요.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 자와 우를 다 넘어서야 된다고.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이제 개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에서 운동이 시작되어서 양극단까지도 중간까지도 흡수포섭하여 어우러지게 하는 것으로 그러한 새로운 창조적 방향이 바로 중도이며 참된 중도적 민족통일 노선입니다. 이러한 민족통일 노선은 생명운동과 생명사상에 입각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적 정신과 인간 내부의 자기 인격 실현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생명의 균형, 공생원리에 입각한 생태계의 균형 회복, 이와 같은 것을 동시에 보장하는 생명의 사회, 생명이 공경되고 생명의 원리가 존중되는 그런 새 문명을 창조하는 전망 아래 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해방 공간에서도 중도를 부르짖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뭐 김규식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이나 뭐 조소왕 선생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이런 이 중도는 자로부터는 빨갱이로 비판받고 우로부터는 회색 분자로 비판받으면서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여운형 선생을 어떤 분들은 완전히 빨갱이로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도를 표방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부터 다 극단적으로
좌우를 표방해야지 좀 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살아남아서 북쪽은 정말 극자가 잡은 거고 우리 남쪽은 어떻게 보면 극우가 잡은 거라고 뭐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중도가 그래도 중도 쪽에서 이 집권을 했다면은 조금 더 이런 이념 갈등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치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질 건데 어쨌든 역사는 이제 뭐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중도를 좀 지향했던 그런 어떤 통일 운동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천도교 청우당이 이제 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중도 노선을 표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천도교 청우당 역시 좌로부터는 회색 분자라고 비판받고 또 우로부터는 빨갱이라고 비판받으면서 결국 이제 청우당도 나중에 49년도 가서 해산되거든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정당 해산이 청우당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천도교 청우당으로부터 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한번 이 통일에 대해서 오늘날의 통일 운동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해방 공간에서의 통일 운동의 그 어떤 안목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야기 저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에 만약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뭐 K 문화까지 와서 이제 K 철학을 이야기하고 K 종교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세요. 동학을 중심으로 K 철학과 K 종화 이 종교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잘 이루어서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 새로운 나라가 곧 새로운 사회인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벽 세상인 거죠. 새로운 문명인 것이고. 근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고 해서 뭐 50배 이상 잘 산다고 해서 그냥 북한을 흡수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당연시하고 우리의 지금 이런 자본주의의 이런 어떤 시장 경제를 당연시해서 쟤네들을 그냥 흡수하는 방식의 말은 평화 통일이지만 사실은 흡수 통일을 대부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도 없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더 그 북한 주민들을 빈곤으로 더 빠뜨리고 더 지금의 이런 어떤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고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의 통일이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정말 그 청우당이 이야기했던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제체제 또 지금의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냐 뭐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냐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아까 말했던 그런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이게 진정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그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 주민들이 정말 정치 일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정치가 새롭게 구상이 된다면 그리고 교육도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 실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윤리에서도 뭐 투쟁 이런 게 아니고 협동을 중심으로 사익여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윤리에 의해서 만약에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구상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거야말로 전 인류에 야 이제 우리 모두 저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저는 우리가 진정한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새로운 문명, 이 지구촌에 정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어쩌면 유일한 기회가 저는 한반도에 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 지금 하던 이 정치 체제, 경제 체제를 놔두고 갑자기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쟤네들하고 뭔가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니네들이 우리식으로 따라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양보하고 쟤네들도 양보하고. 근데 그게 사이가 아니고 넘어선,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쟤네들의 사회주의도 넘어선 어떤 지점에서 새로운 정치, 경제를 구상해서 합의가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인류에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저는 중요한 그런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천도교 청무당이 내놨던 그때 정치 이념, 조선식 신민주주의, 그것도 개성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이 김지하 선생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김지하 선생은 그런 어떤 청무당의 이런 것들을 다 보신 분이에요. 김기전을 엄청 깊게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청무당의 그 비전도 김기전 선생이 상당히 깊게 관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서 좀 더 이 현대적인 그런 사상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 청무당의 그런 어떤 정치 이념보다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저는 지금 김지하 선생의 이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94년도에는 또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생명과 자치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문순홍이라고 하는 생태 정치학자, 여성 정치학자인데요. 그분하고 대담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구체화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 어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는 지점에서 이분이 이 중도적 민족 통일이라는 지금 짧은 문건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명 창조인데요.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새 문명, 이 문명은 내 안에 우주 생명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공경과 자기 실현의 길로 나아가며 타인 속에 있는 우주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경함으로써 진정한 공경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이제 새로운 사회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공경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의 윤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만을 하는 게 아니고 동식물까지, 무기물까지도. 그래서 모든 생명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생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또 공경함으로써 화해와 공생에 바탕한 그런 이제 관계를 천명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과학과 종교도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과학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냥 물질만 갖고 이야기하고 종교는 정신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신과 물질이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된 하나의 실제라고 한다면은 종교 따로 과학 따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통합돼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바깥으로는 둘이지만 안으로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불연기원에서 배웠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연기원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겉으로 비록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근원에서는 하나고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과학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과학이 필요하다. 또 종교도 기존의 어떤 제도적 종교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이렇게 그런 어떤 새로운 과학의 내용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우주적 종교로 또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연관 관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우주적인 생명 질서와
자기의 생명 질서를 연결시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문명 사회. 이런 사회가 새로운 문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고민, 그런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고민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와 인간 간의 관계 정립,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여섯째는 우주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주 시대입니다. 우주 시대는 무궁무궁한 시간의 연장선까지 확장되고 있는 인간의 체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각막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간의 정체와 위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주 종교가 필요합니다. 진화하는 우주, 우주에 진화하는 마음을 신으로 보고 신을 진화하는 마음의 주체, 진화하는 우주의 주체로 보는 새로운 과학적이면서도 신비주의적 우주 종교의 출현이 요청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이게 통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신을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실체로만 안 본다면은, 그냥 우주 생명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진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만 본다면은,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죠. 이러한 우주 종교는 우선 과학과 종교의 절충으로 나타나겠지만 이미 과학과 종교가 하나이며 진화하는 우주 질서와 신령한 생명 활동이 하나로 결합된 사상의 한 가능성이 역사 위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히 수은 선생의 동학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아인슈타인이 우주적 종교와 불교, 우주적 종교를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우주적 종교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거기에 이제 비해서 지금 김자쌤은 물론 이분도 이제 불교를 깊게 공부하고 아마 일정 부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진화론까지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또 불교는 뭐 직접적으로 신이라든지 이런 언급은 이제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동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을 결합시키는 과학과 종교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동학이 더 풍부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그 개벽과 생명운동 그 문건의 이제 결론인데요. 자기 안에 우주 생명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 안에 우주 생명이 살아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공경하며 동식물과 무기물도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광활한 정막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큰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테두리 속에 영겁의 한 흐름 속에 일치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각성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영성이며 영적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각성된 인간이 나타날 때 새 문명이 나타날 것이며 새 문명의 씨앗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남과 동시에 민족 통일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 제가 따로 부연 안 해도 아마 이제 다 이해되시겠죠. 이와 같은 생명운동이 초기 단계로부터 일단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체험, 죽임의 체험, 어두운 체험, 종교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죄 체험 같은 것들이 삶의 정렬로, 개벽의 정렬로, 생명의 정렬로 뒤바뀔 것이며 강력한 우주적 낙관주의 위에 서서 삶을 재건해 나갈 것이라 봅니다. 지금 다가오는 혼란과 파국을 바로 그 대전향의 영성적인 열기로 극복하여 개벽을 성취합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찢겨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우주적 낙관주의의 정렬로 새로운 개벽 세상을 열자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찬 어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정말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오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문건이 이제 한살림선, 이 문건은 이제 한살림선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개벽의 청사진을
천도교 청무당이 제시했던 정치 이념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그런 문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생명과 자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주민자치, 시민의회 운동, 이건 이제 요즘 민회라고 이제 민회운동이라고 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조화 정치와 자치, 생명지향적 농업, 새로운 노동, 중소기업 육성, 지역 신용 창출 운동, 시장의 성화, 이중 경제론, 동북아 생명 공동체와 통일,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굉장히 그래도 뭐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래도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정치에서는 여든 양이든 이걸 좀 깊게 이걸 고민하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조금 수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정치권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